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이시죠.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자리에서 만나 뵀는데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고 또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금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든 점도 있으시죠? 네, 일상회복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방역 전문가이지만 방역상에서의 악화 요인도 이제 많이 우려가 되고 반면에 국민들께서 이런 일상회복을 너무나 염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답이 없는 걸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안 1단계 핵심 내용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3단계로 이루어졌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하나씩 우리가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큰 틀로 나눠보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나머지 하나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 집회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3가지를 하나씩 제한을 해제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영업 제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1단계에 있어서는 영업 제한, 특히 영업 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흥업소는 영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유흥업소는 한 번에 시간을 다 풀어주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에 낮춰서 일단은 밤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기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업장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 통합을 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수도권에서는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 이런 식으로 간소화하는 절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적 모임의 경우에 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이전에는 몇 명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있어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내용들이 빠졌고요. 네. 하지만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들은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동시에 4명까지밖에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접종자하고 접종자는 분류는 하긴 하는군요. 네,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백신 방역 패스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백신 패스를 어떤 곳은 도입하고 어떤 곳은 도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백신 패스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패스 또는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백신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낮았을 때 도입이 돼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백신 패스 도입 없이 접종률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외국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영업이 재개되는 곳들이 있고요. 특히 네. 유흥업소라든지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규제가 심하다가 규제가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 규제가 풀린 지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런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대규모 모임들이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별 안 하면 100명까지, 접종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500명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개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을 해야 된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음성 확인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방역 패스라는 것이 특정 업종에만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1년 반 동안 방역을 해보면서 가장 위험한 시설로 확인이 된 곳들이 이런 장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 이런 장소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백신 패스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라는 것은 이런 방역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적용이 됐다가 그 장소에서의 안전이 확인이 되면 해제가 되는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의 백신 패스보다는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는 매우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청소년들의 경우엔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정도 백신을 자율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2세 이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소아청소년은 백신 패스의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백신 접종도 원하시는데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서류를 준비를 하면 네. 백신 패스에서 면제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신을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헬스장인데 그러니까 실내 체육 시설이 있겠죠. 중학생인데 가서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백신 안 맞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운동하러 가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분들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대로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확진자 수가 2,000명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도입하면 확진자가 더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되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조금 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간 나라들은 이런 방역을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확진자와 사망자가 매우 크고 그다음 피해가 컸기 때문에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역이 상대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감염으로 면역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피해의 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한 몇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시뮬레이션을 혹시 해보신?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하나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가장 좋은 상황은 내년 정도에 10,0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0명 미만 정도는 네. 유지할 수 있다면 10,000명? 현 단계를 네. 유지할 수 있다. 네, 10,000명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정도라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의 방역을 평가를 해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는 못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조금 평균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 20,000명 정도대 확진자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의료체계나 방역체계에 있어서도 이 정도는 치러낼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싱가포르나 영국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확진자가 급증하게 돼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0명이 나오거나 20,000명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원래 없던 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전장치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패스 같은 것들이죠. 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백신 접종자 위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이게 네. 방역을 우리가 완화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환자 병상의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거든요. 네. 방역 상황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중환자 병상이 없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예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조금 강화했다가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들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한번 대응을 해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80%가 넘는 인원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파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돌파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접종으로 백신 접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위험군 그리고 접종이 오래되신 분들은 부스터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져야 되고요. 하지만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의 부스터 백신 접종 여부가 적용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황들이 많이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부스터 백신 접종도 추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스크 없는 일상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마스크 벗는 것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2단계 정도가 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어느 정도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밀집된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3단계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 기간 지속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해제한 나라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나라의 방역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밀집된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방역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마지막 국민들께 당부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릴 때는 저 항상 감사만 드립니다. 정말 이때까지 방역에 너무 잘 참여해 주셨고요. 접종률도 매우 높은 상태인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의식은 그래도 유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7805님께서 위드 코로나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거리가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택시 승차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간혹 마스크 착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비가 붙을까 봐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시사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좀 해주셨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좀 그런 경각심을 계속 좀 앞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춘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용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